육태한밤 독자님들도 우리 아이와 또래 아이들을 비교하신 적 있을까요? 비교하지 않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육태한밤이 먼저 읽어본 책 아이를 무너뜨리는 말,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말엔 아이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대화법을 비롯해 부모의 조급한 마음을 눌러줄 구체적인 솔루션 70개가 담겨 있어요. 이 책의 저자 고독한 씨는 일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사로 소아청소년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10년간 800여 명의 아이를 만나온 그는 상처받기 쉬운 아이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일본 사회에 소개했는데요. 저자는 아이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브로그로 들어있는 필사 노트에 위로의 문장을 꾹꾹 눌러 쓰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단단하게 지켜보면 어떨까요? 유쾌한 밤에 좋은 책 함께 읽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피엔스. 정의란 무엇인가? 총균세. 이기적 유전자. 베개로 씁니다. 과세특에 들어갈 독서의 형태는 크로스 독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으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진로는 독서가 답이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생들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16년차 사소교사 권희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죠? 교실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도 처음에 학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군지라고 해서 이제 공부하는 동네와 공부하지 않는 동네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물어보니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군지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이 배워서 수업이 재미없어서 다 자고 여기 친구들은 못 알아들어서 너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수준별 수업을 하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되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 깨우는 게 일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깨우긴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차피 일어나서 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 인생은 뭐 여기서 이제 망했어요.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도 하죠. 이 생망 아닌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싫어요. 이 생망이. 이번 생 망했어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그쵸. 하는데 사실 18살, 1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거든요. 맞아.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될 나이에 아이들이 너무 빨리 포기한다. 근데 왜 포기하냐 계속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렇죠. 거죠. 해봤자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고 성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성적별로 이제 등수가 매겨지고 내가 이제 이 등수 정도면 어느 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선명해지는 순간부터 많이 포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잘 통제가 돼요. 중학교 저학년까지도 통제가 그쵸. 잘 되는데 중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거의 이제 약간 방치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이 되게 많냐면 학교에 등교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전화해보면 엄마가 있어요. 애는 자고 있어요. 엄마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아이를. 깨우지 못하는. 아이를 깨우려면 우리 사이에 이제 관계가 좋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왜냐면 관계가 좋아도 자고 있는데 깨우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소통부터 이제 시작을 네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사실 학교에서도 전혀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정으로 전화를 하면 부모님도 저희도 이제 손을 못 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의 우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학교는 꼭 나가야 한다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기력하고 있던 아이들이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온 성적이 고3 때 졸업과 이어지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 사이에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고3 때 이제 사춘기가 오면 망한다.
그래서 엄마들이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엄마들도 있는데 빨리 오면 또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저한테 되게 반항하고 눈빛이 약간 힘든 아이가 있었어요.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되게 삐뚤어져 있었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엄청 싫어하고 반항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저를 이렇게 보고 어느 날 웃는 거예요. 진짜로 밝게 웃는 거예요. 그 친구가 키가 되게 작았어요. 네. 17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걔가 키가 여름방학이 지나갔는데 178? 아 이게 진짜 엄청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붙들고 너 뭐 했니? 물어봤어요.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뭔가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안정되고 잠을 푹 자고 좋은 컨디션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3학년 때 거의 상위권으로 가서 졸업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낮거나 지금 무기력하게 있는다고 너무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와 많이 대화하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맞아. 그 가운데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아이들의 성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로 독서 상담 맡고 계세요. 네. 아이들이 진로 상담할 때 많이 묻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제가 뭐 간호학과 갈 건데 선생님 제가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요? 경영학과 갈 건데 세특이 쓰면 좋은 책이 뭘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보통 많이 해요.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좀 선호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아이들이 요즘 이제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직업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 가장 많이 요즘 접하고 있는 직업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 그 가운데 어떤 가치관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 되게 궁금했는데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부분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고 역시 머니. 맞아요. 사회적 네. 인정.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직업으로 갖고 싶어 한다. 사실 어렸을 때, 저는 그랬어요.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그럼 엄마 변호사 하고 싶어. 파일럿이 주인공이다. 그럼 엄마 파일럿 하고 싶어. 맞아요. 이렇게 꿈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많이 변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넘볼 수 없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네네. 그런 직업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위권 학생들 말고서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또 막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저자와의 대화라고 특강을 여는데 그때 모신 분이 이제 의사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을 제가 어렵게 섭외해서 모셨거든요. 의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 왜 안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의사는 안 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못 간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좀 이렇게 성적을 올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성적에 맞춘 직업을 벌써 찾기 시작하는 느낌이 드네요.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때 고교학점제 하면서 약간 진로 탐색 시간을 빨리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는 이 접근 방법부터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보면 직업 체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체험도 아이들과 같이 해보거나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고등학교에 가서 직업 체험은 좀 사실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때 이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그 직업들을 자기가 이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추려지잖아요. 10가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등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관련된 부분을 책과 함께 독서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혹시 좀 도와줄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는 게 지금 너무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무기력한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그 무기력함이 어디서 오냐면 난 잘 못해. 난 할 수 없어. 자존감이 거의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뭔가 이제 격려를 받고 이러는 순간들이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평가받는 것들이 다 성적이거든요. 그쵸. 중3 때부터 이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벽에 부딪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1학년 때 성적이 처음엔 괜찮거든요. 이제 막 떨어지면서 큰일 났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되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 끌고 직업 체험 가는 것도 네. 좋고 이런 정보를 알아오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장 먼저가 소통이고 아이들한테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너 좀 잘한다 이런 말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잘하고 맞아요.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너무 바랄 게 없을 그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걸 막 네. 시키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네. 너 이게 재밌니? 어. 그러니까 그걸 꼭 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파악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춘기 때에도 걔한테 너 어렸을 때 이런 거 좋아했는데 한번 다시 해볼래? 라는 걸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예체능 학원을 보냈는데 예체능 학원에서 전화가 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줄넘기를 너무 잘해서 주니어 내보내고 싶다. 수영을 보냈는데 선생님이 시합을 한번 내보내고 보자. 이런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잘 안 오네요. 오랜 시간 동안 전화가 잘 안 와서 제가 되게 고민인데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요? 네, 고교학점제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이제 채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경영학이라든가 간호학 같은 전공을 선택하고 나면 그거에 맞춰갖고 또 있는 책이 딱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이수를 하는 거죠. 대학들처럼. 대학에서 그 내신 성적 말고도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떤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게 과세특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목 시간에 어떻게 아이가 탐구를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을 또 이루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독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면서 진로랑 관련된 책을 선택해봐라 그러면 이제 간호학과다. 그러면 그냥 간호사가 들어간 책을 다 갖고 와요. 경영학과다. 그러면 경제가 들어간 책을 다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어디서 들어본 거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니까 제목만 똑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문과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자 올해 이거 가지고 과세특을 써줄 거야. 진로도서 할 책들을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탐색 시간을 한 달을 줘요. 넉넉하게 주시네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책을 읽을지 탐색하는 과정이 자기가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를 더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4개월 중에 1개월 동안을 아이들한테 탐색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아이들이 1시간 만에 선택을 다 맞춰요. 문과 아이들은 이제 다 사피엔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또 이과 아이들은 어떠냐 총균세,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읽으면 참 좋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그걸 보통 뭐로 쓸까요? 베개로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갖고 와서 읽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과는 문과의 책,
뭐 이과는 이과의 책, 간호학과면 간호사 들어가는 책, 이런 책을 되게 지향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직업 유형에 맞는 책들을 제가 이렇게 목록으로 다 해서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요. 과세특에 들어갈 독서의 형태는 저는 통합, 통섭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독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문과 아이들이면 이과 책을, 이과 아이들이면 문과 책을 더 많이 읽어라. 그래서 좀 뭔가 좀 뛰어난 그 이과의 이성과 뭔가 따뜻한 문과의 감성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책을 같이 함께 읽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학생들 세특을 찾아왔는데 야구부 학생이 에세이를 읽고 그 노트를 쓴 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밤에 너무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야구부 학생이라면 보통 뭐를 많이 읽냐면 이제 야구 선수 이름이 들어간 책을 많이 읽어요. 선동열, 이정후. 그 친구만 되게 유일하게 에세이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걸 쓴 걸 보는데 거기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 자기가 야구에서 힘들 때, 야구하면서 자기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뭔가 위로를 주는 책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위로받을 수 있는 치유하는 책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치유의 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약간 울컥한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까. 맞아. 근데 그걸 또 책으로 위로받고 있다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식의 독서가 훨씬 계속 더 눈길 가는 독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어요.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면접을 하거나 그럴 때 다 똑같은 책이 올걸요? 그럼 거기서 어떤 책을 읽은 아이가 빛날까요? 뭔가 좀 특이한 책. 걔한테는 질문을 하나 더 할 거예요. 너 왜 이 책 읽었냐? 그쵸. 그럼 걔는 거기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뻔한 책을 읽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독서가 진로 발견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뭐 독서 왜 해요? 뭐 유튜브에 20분이면 다 요약돼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막 이렇게 손을 치면서 야 아니야 5분짜리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대로 독서를 하지 못한 아이들이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독서라는 게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행간에서 자기의 삶을 떠올리고 그쵸.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의 태도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페이커가 그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게임하는데 책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게임에 대한 전략도 세우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이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구나.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인정하고 또 아니면 빨리 포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권을 읽어도 좀 남는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필사를 한 권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쵸. 저는 이제 선택적 필사라고 얘기하는데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놓고 그 부분은 이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1시간 동안 읽고 표시해놓은 부분을 필사 그대로 하고 그 필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노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처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할 시간이 됩니까? 지금 뭐 필사를 하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 일주일에 1시간이고 일주일에 1시간도 책을 읽지 않는다면 너희한테 미래는 없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약간 좀 주춤해지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필사를 하면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우선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돼요. 집중하니까. 맞아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베껴 쓰다 보면 좀 저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되게 유명한 작가의 글을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의 언어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쵸. 계속해서 반복하면 글이 좀 달라져요.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필사를 하면 좀 더 정독을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 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필사를 가장 중요한 독서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필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저희 집에서 초등학생들 여름방학이잖아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동시 필사 하고 와. 있습니다. 네. 시간도 10분밖에 안 걸려요. 짧잖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막 쓰면서 음. 읽어요. 음. 그러면 애들이 엄마 이 단어는 뭐야? 이런 것도 물어봐요. 애들이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을 배우게 되고 그걸 배우면서 말도 하게 돼요. 어휘력도 늘어나고 굉장히 좋은 게 초등학생들 동시 필사. 그러네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저는 이제 책 읽으면서 좋은 부분 필사해서 필기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얇은 고전 필사하기 그런 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얇은 고전. 네. 언제쯤부터? 중학생 때 노인과 바다 같은 것들 엄마랑 이제 재밌게 그쵸, 읽으면서 그쵸. 써보고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계속 바다에 나가서 혼자 낚시질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 이게 사실 토론이고 소통이고 저는 이런 게 바로 앞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 읽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탐색하기에 도움이 되는 책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최재천 교수님의 공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는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사실 저는 이건 초등학생 책이지만 중고등학생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앞을 보고 계속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학생들의 마음일 것 같아서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좀 생각하면서 좀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기다리기에는 내일이 너무 가까워서 라는 책이에요. 이건 6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인데요. 이 6명의 학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을 가서 직업을 찾은 친구들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진로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직업을 갖거나 부를 얻거나 사회적인 인정을 받거나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 친구들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어떤 삶이 진짜 좋은 삶인지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은경 작가님의 책은 도끼다를 읽으면서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매일 고전책을 이렇게 만지작거려요. 왜냐, 읽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는 책이거든요. 저는 사실 고전을 수준별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륜세처럼 그렇게 남들이 원하는 고전 말고 나의 상황과 비슷한 고전을 잘 찾아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정해서 생기부도 이제 다 채워놨더니 갑자기 진로를 바꾸고 싶어졌어요.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진짜 많아요. 그래요? 실제로 1학년 때 경찰 행정학과를 썼는데 2학년 때도 경찰 행정 관련된 생기부를 다 채워둔 거예요. 활동도 그렇게 하고. 근데 3학년 와서 자기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도 안 돼요. 이제 걔는 이제 고민이 되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때 그 학생한테 괜찮다, 바꿔도 된다 얘기해줬어요. 왜냐하면 사실 잘 생각해보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대학 갔을 때. 왜 너는 1학년, 2학년 때는 이런 거 갔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왜 갑자기 바꿨어? 라고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대답을 잘할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으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 2학년 때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지만 3학년 때는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과를 지원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할 수 있으면 그 학생은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그냥 마냥 불리한 선택은 아닌 거군요. 전혀 아닙니다. 그걸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진짜로 동기가 뭐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아주 좋은 면접에서의 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공 바뀐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이익 받는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그 진로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 저희 육퇴한밤 시청자분들에게도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얘가 뭘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아이들은 잠재력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부모님의 걱정을 다 없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100세 시대이고요. 어른들도 직업 고민 많지만 아이들도 지금 뭔가 진로를 선택해서 바꾸는 것 자체가 너무 그 큰 부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천천히 골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